자, 이번 시간에는 합성 부재의 휨 응력 계산하는 것과 편심 축하중 시의 응력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제 재료가 구형 단면인데 이렇게 요 위에는 뭐 이렇게 콘크리트, 밑에는 뭐 강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위에는 뭐 콘크리트, 밑에는 뭐 파이버, 뭐 목재 뭐 이런 식으로 재료가 다른 경우예요. 이렇게. 그래서 1번 재료와 2번 재료의 탄성 계수가 다른 경우, 그래서 컴포짓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갖다가 컴포짓, 복합 소재, 이거 복합 소재라고 그러죠. 이게 왜 자꾸 이 에러가 나오지? 복합 소재, 복합 소재. Consider a composite beam formed from two material with E1, E2. 그래서 여기는 탄성 계수가 E1이고요. 얘는 탄성 계수가 E2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응력은 어떻게 돼요? 변형률. 먼저 변형률을 보면은, 우리가 변형률이 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지난 시간에. 그래서 입실론 x는 마이너스 로분의 y, 로는 그 공률 반지름이에요. 선형이에요, 선형. 이렇게 선형. 근데 이제 중립축이 직사각형의 도심에 위치하지 않지요. 이 n의 뉴트럴 액시스가 변형률이 0인 위치가 여기 이제 요 직사각형의 도심에 위치했었는데 이 도심에 위치하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합성된 복합 소재인 경우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변형률은 또 직선인데 요거 이제 응력이에요. 이거는 strain. n은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요거 이제 스트레스는 요거를 훅스의 로우에서 이 스트레스는 시그마 이꼬르 2 입실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갑자기 바뀌죠. 이렇게 탄성 계수 값이.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불연속 돼 있죠. 불연속. 그죠? 그래서 노멀 스트레인은 선형적으로 이렇게 변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애하고 선형 관계이다. 그거의 기울기가 1 나누기 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응력은 이 입실론 훅스로가 선형 재료니까 여전히 밸리드 하고, 그러면은 시그마 1 여기 있는 거죠. 시그마 1은 2와 입실론 x, 그러면은 마이너스 요 2x 대신에 요걸 집어넣은 거죠, 지금. 그러면 요와 같죠. 그 다음에 시그마 2는 요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1, 2가 달라요. 요거는 여기가 시그마 2고요. 윗부분은 여기 부분은 여기까지는 시그마 1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2는 탄성 계수가 다르니까 이렇게 달라요, 지금. 그죠? 애니메이션이 계속 있네. 그래서 neutral axis 중립축 does not pass through section centroid of composite section. composite section은 복합 단면이죠. 복합 단면의 centroid라는 건 도심이죠. 단면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다. 중립축이 도심축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환산단면이라는 방법을 쓰고, 환산단면법. 한국어로는 환산단면법.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섹션 메서드인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조그만 DA의 힘을 계산해 보면은, 요 A에 계산해 보면 FTA는
임의의 위치죠. 시그마 1 DA 하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겠죠. F2도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F2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탄산계수의 탄산계수비라고 그러죠. 탄산계수비. 이거를 탄산계수비라고 그래요. 탄산계수비를 비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여기 요 파란 색깔의 면적에다가 NDA만큼의 이만한 도형을 만드는 거죠. N배로. 그래서 폭이 B가 N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도형의 도심이 뉴트럴 액시스예요. 이해갑니까? 요게 이제 그러면 얘가 다 똑같이 2완으로 여기도 2완 여기도 다 2완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단면의 면적이 다른 새로운 단면으로 그걸 환산 단면법이다.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같은 탄산계수 2완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응력 계산하는 게 아주 쉽죠. 똑같이 그냥 재료에 우리가 T형 단면에서 응력 계산하는 것처럼 똑같이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 S는 I분의 MI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시그마 1은 그대로 써주고 시그마 2는 그 나온 것에 N배만 하면 돼요. 이 N배는 탄산계수비로 곱해주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요 시그마 X를 계산해서 시그마 2 구간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N배만 곱해주면 된다. 자, 다음. 그래서 대표적인 그 복합 소재가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예요. 레인포스드 콘크리트. 그래서 RC.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이 건물도 짓고 교량도 많이 만들고 이 그 건설 재료로 굉장히 파퓰러하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가 우리 2학년 2학기 때부터 배울 거예요. 2학년 지금 배우나? 언제 배우나 모르겠네. 어쨌거나 응용역학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철근 콘크리트를 1, 2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하니까 압축을 받고 철근은 인장을 받는다 해서 이와 같이 해놨어요. 일단 단순보에 있을 때에 보면 이렇게 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하중이 가해지면은 애가 이렇게 휠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윗부분은 요 윗부분은 중립축 위쪽은 압축을 받고 이 밑에 부분은 인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인장은 철근이 받고 이 까만 거 철근이 받고 압축 부분은 콘크리트는 압축이 강하지만 인장에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은 이 어떤 구간 압축 구간에는 콘크리트는 유효하지만 요 밑에 인장 부분은 다 버리는 거예요. 안 보고 철근만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설계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어이구 자, 그래서 concrete beam subject to bending moment are reinforced by steel rod. 그래서 굽힘 모멘트가 하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빔이 스틸바 철근에 의해서 스틸 라드에 의해서 보강되었다. reinforced라는 거는 이제 보강되었다 이거죠. 보강. reinforced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철근 콘크리트를. steel rod carry entire tensile load. 이 철근은 모든 인장 하중을 다 받고, 즉 neutral surface 중립축 밑에 있는 모든 이 콘크리트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요 중립축 밑으로의 모든 인장 하중은 철근이 다 받는다. Upper part of concrete beam carry compressive load. 그래서 요 압축 부분은 콘크리트가 다 받는다 이거죠.
대신에 이 밑에 부분은 인장철근이 다 받고 콘크리트는 받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In transformed section, 환산 단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아무것도 콘크리트는 없죠. 이 철근 이 세 가닥에 환산 단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연결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래서 cross sectional area of steel은 AS다. 그래서 AS는 area of steel AS, replaced by equivalent area NAS. 그래서 환산 단면으로 바꾼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콘크리트의 탄산 계수로 이걸 바꾼 거죠. N은 ES, N은 환산 단면비, 이제 탄산 계수비죠. ES divided by EC 로 한다. 그래서 여기 일단 뉴트럴 액시스를 정해야 되니까 방정식으로 계산하죠. 왜냐면 뉴트럴 액시스는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인장 받아주는 거고 N은 압축 받아주는 거니까 여기에 면적하고 여기 높이를 갖다 X라고 하죠. 요거의 면적하고 요거의 면적이 같아야 되게 하는 X를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윗부분의 면적은 몇이에요? 가로가 B이고 높이가 높이가 2분의 H고 여기가 이제 지금 뉴트럴식의 도심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럼 요거에 의해서 단면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모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돼? 중립축의 위치니까 중립축이라 하면은 응력이 동일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의 면적을 하면 면적이 bx고요. 거기에 이제 팔 길이가 2분의 x고요. n은 이꼬르 nas에다가 d-s. d는 여기 높이겠죠. 여기 d죠. 여기 d-s. 그래가지고 방정식을 세우면 2차 방정식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x를 찾을 수 있겠죠. s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 a면 2b죠. 2분의 b 분의 마이너스 nas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실제적인 값을 하겠죠. 루트의 nas의 자승 마이너스 4의 2분의 b 그 다음에 c니까 nas를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립축 값이 나오면은 뭐 이거 조심도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중립축 여기가 이제 na죠. a에 대해서 애가 작용하고 애가 작용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랬을 때 시그마 x는 마이너스 i분의 my 그리고 콘크리트의 응력은 그대로고요.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 베이스가 콘크리트고 스티링 같은 경우는 N을 곱해주면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제 4.1 이제 콘크리트 보호뿐만 아니라 슬래브예요. 슬래브. 그래서 총 콘크리트 플로어 슬래브 하면 플로어 슬래브면은 이게 바닥판이죠. 콘크리트 바닥판.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이 레인포스트 위드 5/8 인치 다이아 스틸 로드 그 8분의 5인치 직경의 스틸 라드 철근으로 보강되었다.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 of steel is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탄성계수 스틸의 탄성계수는 29 곱하기 10의 6승 psi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3.6 곱하기 10의 6승이다. 거의 10배 차이 나죠. 예, 스틸이 탄성계수가 A보다 10배는 아니지만 9배 정도 차이 나요. with applied bending moment 모멘트가 주어졌어요. 얘가 이제 40 킵스 for 1 feet 1 feet 하면은 12인치잖아요. 얘가 지금 N은 계속 있는 거니까 이거 지금 12인치면 여기서까지 되겠죠. width
determine maximum stress in concrete and steel.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것이냐? transform to section. 먼저 transform, 이 철근을 갖다가 NAS로 구해라. NAS를 찾으면 되겠죠. 먼저 NAS는 20분의 ES. 계산하면 뭐 8 정도? 8점 몇 나오겠네요. 그럼 나온 다음에 환산 단면에서 NAS만큼 해가지고 아까처럼 두 개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찾아서 하면 되겠죠. 봐요. 이렇게 나왔네. 환산 단면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NAS가 N이 8.06이 나왔고요. NAS가 4.96이에요. 왜냐면 여기 철근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철근이 우리가 AS가 다이어가 8분의 5인치였잖아요. 철근이. 그러면은 하나의 철근은 4분의 파이 D의 자승이 하나의 철근의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분의 파이 8분의 5인치의 자승. 요만큼이 철근 하나의 단면적이에요. 근데 여기 이 두 개를 곱했어요. 왜냐하면 전체 12인치로 했잖아요. 그죠? 12인치에 왜냐면 앞에 부분에 보면 주어진 모멘트가 1피트에 40킵스가 주어졌어요. 그럼 1피트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1피트, 1피트. 1피트에 철근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해석단면은 뭐야? 평균 두 개씩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요 단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12피트가 되는 거고 12인치 1피트고 요 단면에 지금 요만큼의 모멘트가 걸렸다고 보는 거죠. 이거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예요. 두 개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2가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엠벨을 하면 4.95. 4.95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뉴트럴 액시스까지의 거리를 x라고 했을 경우에 요거 찾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거 줄게요. 그래서 중립축을 찾아야 되니까 요 면적은 12 곱하기 x 하고 이꼬르 여기는 이제 요 중심선까지만 나오니까 요거의 높이는 무시한 거죠. 그래서 4.95 곱하기 4-x 요게 면적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방정식이 x가 1.450이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는 이 중립축에 대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이 어떤 우리 공식 중에 요 축의 직사각형 단면이 폭이 b이고 높이가 h인 경우에 요 밑면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3분의 bh 3승이에요. 3분의 bh 3승이야. 그 공식 그냥 곧바로 적었어요. 해보면 똑같아. 12분의 bh 3승 더하기 면적 곱하기 2분의 h 4승 하면 3분의 bh 3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이 축에 대한 요 철근인데 요거는 면적은 안 했죠. 면적 A에다가 D의 자승. 요거 자체는 요거 자체 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무시한 거예요. 원래 평행축 정리에서 여기 패러럴 축이니까 이만큼 요거에 대한 에다가 그 다음에 면적 곱하기 거리의 자선을 해야 되는데 그건 무시하고 요것만 가져온 거죠. 그래서 i를 찾았더니 44.4. 그러면 우리가 콘크리트 응력은 이와 같이 I분의 MC1 에서 이 상현에서의 요 파이버의 크기 여기 지금 삼각 꼭대기 상현 요거의 크기가 이제 1.306이라는 거죠. 찾아보니까 철근은 이건 요 같은 경우는 M배를 곱해 가지고 8배를 하고 40깁스에다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게 이제 요거 이렇게 찾는 거를 아마 이게 지금 요거는 선형 허용력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이거 하는 게 이제 RC 설계도 이제 계속 설계법이 철근 콘크리트 설계법이 이제 계속 변경이 됐는데 맨 처음에 옛날에 이제 허용력 설계법이 있어요. 허용력
허용력 설계법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강도 설계법, 그 다음에 LRFD 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변경이 계속돼서 지금은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계속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한 20년 전에는 이 허용력 설계법을 사용했어요. 지금 그때서 철근 콘크리트 설계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이제 보수적이다 해가지고 설계법도 계속 변경돼서 이렇게는 설계는 하진 않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무런 자료가 없을 경우에 럼썸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실제 설계를 해서 만들어도 되죠. 자, 그 다음 토픽은 편심 축하중이 작용한 경우에요. 편심 축하중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긴 것에 작용하는데 여기를 딱 끊어봐. 그럼 물체 자유도를 이렇게 그려봐요. 이쪽을. 그러면 물체 자유도는 FBD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1 외력, 그래서 B 프라임. 2 반력 없죠? 3 내력, 3개죠. 자른 부분에 축력, 전단력, 모멘트 3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체 자유도를 그리면은 평행방 정식을 세운다고 했죠. Y방향 0, 그러면 V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X방향 0에서 F가 P'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점에서 모멘트는 0 해서 모멘트가 P'D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응력, 요거는 이제 힘이고, 응력 상태를 보면은 뭐 하냐면, N은 여기에 이 축이, 이거는 요 A분의 P, 그 축력에 의한 A분의 P,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요거는, 요거의 크기는 뭐예요? 요 파이버의 크기는 A분의 P겠죠. 수직은요. 그 다음에, 요 작용하는 모멘트는 뭐예요? 모멘트. 요즘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 이 모멘트는 아까 지금까지 계속 봤지만은 마이너스 I분의 MI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사적인 거잖아요. 두 개가, 물론 이제 P가 인장이 플러스예요, 인장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게 되면. 요 이 부분에 인장, 여기는 압축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압축이에요, 압축. 요거는 압축이에요. 요거는 압축, 요거는 인장. 그러면 상세돼서 뭐 압축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겠죠. 노란색은 안 좋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반대로 이 밑에 하얀은 인장 플러스 인장하니까 엄청 큰 인장. 두 개를 쭉 그어보면은 중립축이 어디서 만나요? 이 가운데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이제 이거는 이제 조합하중이라고 그러는데, X는 편심하중인 거는 A분의 축하중, 마이너스 I분의 MI다. 근데 이때 M이 뭐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MGY죠, MG.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별거 없어요. 똑같은 얘기야. Validity requires stress below proportional limit. 그 비례 한도 이하에 있을 경우에 이렇게 선형 중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Deformation have negligible effect on geometry. 그 2차 변형에 의한 효과는 무시한다. Stress not evaluate near point of the load application. 뭐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비선형이니까 이런 뭐 것도 있다라는 거 보면 되고. 다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피컬하게 표시하면 이거예요. 요거 이렇게 만약에 이런 단면에 EY만큼의 위치에 이렇게 압축 응력 P가 작용했다고 칩시다. 인장이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엄밀히 얘기하면 IG분의 이 G축에 대한 MG죠. 요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모멘트는 뭐예요? 뭐 여기 모멘트 작용한 게 아니라 편심에 의해 모멘트가 생겼으니까 얘는 PEG잖아요. 근데 이쪽 그림은 이 그림은 요거 더하기
이거예요. 그죠? 즉 요거를 이렇게 역학적으로 등가인 조건이죠. N을 이렇게 내려오고 P 그 다음에 요거를 요 P M Y라는 EY라는 MG가 P EY라는 모멘트가 생긴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제 일반 벡터는 이렇게 하나의 화살표지만 모멘트는 이렇게 화살표를 두 개를 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그 방향을 갖죠. 이게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는 뭐라 그래. 이 나머지 손가락의 회전 방향.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표시를 하면 이 모멘트를 벡터로 표시할 때 화살표를 두 개를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다 라는 컨셉이죠. 그러면은 중립축은 어떻게 찾아요? 중립축이라는 거는 응력이 0이라는 위치니까 애가 0이다 라고 하고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치면은 y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y가 애 넘기면은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그 y0가 위치겠죠. 여기 y0 여기 그 도심축에서부터 여기 y0에 여기가 중립축이 되는 거겠죠. 중립축이라 하면은 요 밑으로는 위로는 압축 이렇게 윗부분은 압축, 요 중립축 밑으로는 인장이겠죠. 그죠?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그래피컬하게 보면 N은 압축인력이니까 전반적으로 유니폼하게 A분의 P만큼의 응력이 상해요. 얘는 이제 여기는 힘이고요. 힘에 대한 거고 N은 응력에 대한 거예요. 응력 다이어그램이에요. 응력도. 그죠? 그래서 애의 응력 상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토탈. 애의 응력 상태는 그림을 바꿀까? 애의 응력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등분파하게 돼 있고 플러스 이꼬르 또 다른 색깔로 하면 요걸로 할까요? 요거의 응력 상태는 휘목력이니까 여기는 압축, 인장. 그래서 여기는 압축 해서 압축이고 요 밑에는 압축인데 인장이니까 인장이 큰 경우에는 인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얘는 얘다. 그래서 이 그래피컬하게 전체를 했고 요 y0는 어떻게 구한다? 이 중립축의 위치는 요 공식으로 구한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축 하중이 이제 편심제가 됐을 경우에 조합하중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 그래서 이걸 조합하중. combined stress. 이때 이제 combined stress 조형어로는 이렇게 이제 깊이가 있으니까 요 정도 하려면은 이제 설계회사에 가면은 이런 응력 검토할 때 많이 하는데 기사 시험 정도 수준에서는 이게 잘 안 나와요. 나오는 경우도 있어. 좀 어렵게 나올 경우에. 그래서 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나중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됐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오늘 뭘 했냐면 합성 재료인 게 특히 이제 RC 복합 소재에 대해서 환산 단면법, 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편심 축하중이 있는 경우 시그마 이제 A분의 P 인정인 경우에 마이너스 I분의 MI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래픽하라는 조합하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